중년에 접어들면서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나요? 젊을 때는 벌어서 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진짜 고민이 많아져요.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지, 자녀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부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오늘은 중년 여성이 가져야 할 현명한 경제관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년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직면하는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중년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와 가사에 매달리다 보니 자신만의 수입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다가 이혼이나 사별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도 어렵고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현명한 경제 관리를 시작해야 해요. 중년 여성의 경제 관리는 젊은 사람들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해요. 첫 번째 철학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년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왜냐하면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20대에 투자해서 손해를 봐도 30년 넘게 다시 벌 수 있지만 50대에 손해를 보면 만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한 상품의 비중을 늘려야 해요. 물론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원금만큼은 지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철학은 다양화의 원칙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위험해요.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보험도 들고 부동산도 있다면 더 좋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만 하지 말고 펀드도 하고 부동산도 고려해 보세요. 한 가지가 안 되더라도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수입원도 다양화해야 해요. 주업만 있는 게 아니라 부업도 만들고 임대 수익이나 배당 수익 같은 불로소득도 만들어야 해요. 세 번째 철학은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당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거든요. 그동안 물가도 계속 오르고 의료비도 늘어날 거예요. 지금 필요한 돈뿐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돈도 미리 준비해야 해요. 특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해요.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20년 후에는 2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의 가치를 지키는 투자도 필요해요. 네 번째 철학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상품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편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위험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사기를 당하기 쉬워요. 화려한 설명보다는 단순하고 투명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다섯 번째 철학은 목적별 관리입니다. 돈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관리하지 말고 용도별로 나누어서 관리하세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비상금은 비상금대로, 노후자금은 노후자금대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목적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활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비상금은 정기예금에, 노후자금은 연금 상품에 넣는 식으로요. 여섯 번째 철학은 꾸준함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으세요. 매월 10만 원씩 20년을 모으면 2,400만 원이 되어요.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3천만 원도 넘을 수 있어요. 적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꾸준히 모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철학은 교육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배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해요. 이런 투자는 당장 돈이 나가지만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와요. 특히 온라인 기술은 꼭 배워야 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여덟 번째 철학은 건강 관리를 경제활동의 기초로 보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경제활동이에요.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고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거든요. 아홉 번째 철학은 인간관계를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 기회도 인맥을 통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투자해야 해요. 모임에 참석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열 번째 철학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무한정 돈을 벌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가세요.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와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계부 작성부터 시작하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관리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가계부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자동으로 연동되니까 훨씬 간편해요. 한 달 정도 가계부를 써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카페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면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돈이 되거든요. 다음으로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집에 수리할 곳이 생겼을 때 대비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월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라고 해요. 만약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세요. 비상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 상품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수익률보다는 유동성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로 보험을 점검하세요. 중년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이 있어요. 건강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같은 것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미리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필요한 보험만 선별해서 가입하세요. 보험료도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정하세요. 네 번째로 연금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함께 준비하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넣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어요. 연금은 장기간 넣어야 효과가 크니까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로 투자를 시작하세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30% 정도만 투자에 활용하세요. 나머지는 안전한 예적금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하세요. 한 종목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종목에 나누어서 투자하세요. 펀드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니까 편리해요. 여섯 번째로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주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특기나 경험을 활용한 부업을 찾아보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도시락 사업을 손재주가 좋다면 수공예품 판매를 해볼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아서 개인도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해서 큰 사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세요. 7번째로 부동산을 활용하세요. 집이 있다면 일부를 임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룸이나 투룸이 하나 더 있다면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해요. 지역을 잘 알아보고 임대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비나 세금도 고려해야 하고요. 8번째로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돈이 되어요.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같은 고정비부터 줄여보세요. 요금제를 바꾸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꽤 절약할 수 있어요. 식비도 줄일 수 있어요.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해먹는 횟수를 늘리세요. 장볼 때도 계획을 세우고 가면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어요. 9번째로 신용 관리를 잘하세요. 신용 등급이 높으면 대출 받을 때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료는 제때 내고 연체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대출은 최대한 줄이고 있는 대출도 빨리 갚으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고금리 대출은 우선적으로 상환하세요. 10번째로 세금을 절약하세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것들을 잘 챙기면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상품도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요. 절세 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여성분은 정말 현명하게 경제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40대 초반에 이혼을 하시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셨어요. 먼저 작은 카페를 차려서 생계를 해결하셨어요. 매출이 안정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에 넣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10만 원도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금액을 늘려나가셨어요. 카페 운영도 안정되고 적금도 어느 정도 모이자 작은 원룸 하나를 샀어요. 그 원룸을 임대로 내놓으면서 월세 수입이 생겼어요. 월세 수입은 다시 투자에 활용하셨어요. 안전한 펀드에 조금씩 넣으면서 자산을 늘려가셨어요. 지금은 카페 수입과 월세 수입 그리고 투자 수익으로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절대 무리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욕심내서 큰 투자를 하거나 위험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신 거죠. 또 다른 분은 전업주부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신 케이스예요. 결혼 후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아이들이 대학 가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일하면서 번 돈은 모두 저축하셨어요. 생활비는 남편 급여로 충당하고 자신이 번 돈은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몇 년 후 목돈이 모이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잃기도 많이 잃으셨지만 꾸준히 공부하면서 실력을 늘려가셨어요. 지금은 투자로만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이분이 강조하시는 건 공부의 중요성이에요.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에 의존하거나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또 다른 성공 사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컴퓨터도 잘 못 다루셨는데 학원에 다니면서 배우셨어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 과정도 수강하시고 인터넷 마케팅도 공부하셨어요. 처음에는 적자도 많이 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가셨어요. 지금은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분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학습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사기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투자 사기가 많아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너무 달콤한 제안은 의심해 봐야 해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투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떨어지면 두려워져요.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투자하세요. 세 번째는 무리한 대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위해 대출받는 것은 위험해요. 특히 중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자신의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세요. 네 번째는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경제 관리를 하다 보면 가족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남편과 투자 철학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다섯 번째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건강을 해치면 본말전도예요. 적당한 목표를 세우고 여유롭게 접근하세요.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중년 여성의 경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중년이야말로 현명한 경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배워가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세요. 실수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에요.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생겨요. 중년 여성 여러분도 충분히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